자, 안녕하십니까.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보통 의대를 지망한다는 학생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대부분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게 높지 않나요?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빡센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 대학을 확실히 잡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해서 의대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어떤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깔끔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석소장이 싹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선은 서울대학교 대학명이죠. 대학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 뽑는지, 전형 종류는 해당 전형, 학생부 종합인지 학생부 교과인지, 그리고 전형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있으면 있다고 해놓고 없으면 없다고 해놨고, 이 수능 응시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국어 플러스 수학 가나영 플러스 영어 플러스 사탐 또는 과탐, 이렇게 문이과 구분이 없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영역 개수는 이제 3개, 조건은 충족 요건은 이상, 등급 조건은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3개 이상 2등급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저 4과목 중에 3개 이상 2등급을 받아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등급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수 응시라는 것은 그냥 등급 상관없이 응시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옆에 전형비고는 과학탐구나 이제 수학, 영어 포함에 대한 일종의 추가 사항 같은 거를 나열을 해놓은 건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사탐 또는 과탐 2등급 충족 기준이 2개 과목 합 4등급 이내, 하나 2등급 하나 2등급 맞아도 되고 하나 1등급 하나 3등급 맞아도 된다는 의미죠.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수학 나 그리고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이제 따로 구분을 짓고 있지 않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계열에서도 최상위 티어 전공이기 때문에 수학 가형과 그리고 과학탐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이 두 계열의 과목을 모두 응시할 수 있다고 해도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의대라고 해서 가천대학교 가천의회 전형을 제외하고는 의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모든 대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 역시 기본적으로 해당 종합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다른 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똑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직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반 없고, 연세대학교 면접형 활동우선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는 것만 쫙쫙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학생부 종합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국어, 수학, 과, 영어, 과탐 4개 합 5등급, 한국사 4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탐구교육 같은 경우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맞았으면은 평균은 1.5등급이 돼서 그 1.5등급이 한 과목으로 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려대학교부터 다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쫙 없고, 단국대학교 DKU 인재 전형은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3개 합 5등급, 탐구도 2개 합 과목 평균이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3개 이내 1등급, 이거는 3개를 합쳐서 1등급을 맞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 과탐을 응시할 때 이 4개 과목 중에 3개 과목을 모두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빡세죠. 그래서 과탐은 2과목은 평균이고 소수점은 절사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의대생들 선발 전형, 사실 의대생만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한의대생들도 선발하고 있는데 의학계열의 의대생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의예과 학생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살짝 낮은 2개 이내 1등급, 2개만 1등급을 받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과탐을 선택해서 넣을 시에는 2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은 1등급 받고 화학 2는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5등급이니까 요 2개 이내 1등급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렇게 나와있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4개 합 5등급,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는 3개 합 4등급인데 수학 가형을 빼고 국어, 영어, 과탐으로만 3개 합 4등급을 채우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써있듯이 수학 가형은 필수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수학 가형을 포함해서 3개의 과목에서 4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부산대학교에는 3개 합 4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때문에 아예 2등급 이내라고 별도의 추가사항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는 4개와 5등급, 4개와 6등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빡세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들 소속 고등학교의 비교과 인프라나 여러가지 요소를 상대적으로 정성평가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1.00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부족한 학업 역량을 조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거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일반적으로 좀 더 빡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와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상관없이, 그리고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상관없이 4개 합으로 해서 이런 수능 등급을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과탐 4개 합에 대해서 8등급을 맞으면 되고, 조금 특이한 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절사하거나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소수점을 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구에서 한 과목을 1등급 받고 한 과목을 2등급 받았을 때 평균은 1.5등급이 되는데, 제주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될 때는 1.5에서 소수점을 올림한 2등급으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등급을 맞으라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3개 합 4등급, 5등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프리즘 전형에 조금 더 약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3개 각 1등급, 이것도 3개 다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고, 탐구는 2과목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의예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톨릭 대학교의 모든 전공의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대학교 의예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이렇게 3개 합 4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포함할 시에는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라면은 당연히 영어로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과탐을 통해서만 3개 합 4등급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 3개 합 5, 3개 합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가 절사가 되고요. 건양대학교에서는 국내에 있는 의대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인재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건양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주로 이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학생부 교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합 4등급으로 걸려있는 전형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탐구 한 과목 반영,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 이렇게 있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아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 나형, 영어, 탐구, 사학, 가형 이렇게 문이과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옆에 비고사항을 조금 자세하게 봐보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에 대해서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 의예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 그리고 가탐을 선택하지 않을 시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나형과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시킨 지원자의 경우에는 둘 다 1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0.5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수학 나형도 1.5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도 1.5등급 해서 2과목 합이 3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이과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해놓고 있지만, 이과 학생들을 조금 우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2 외국어와 한문이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 수학, 가형, 과탐, 선생님 여긴 영어가 없어서 개꿀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솔루션 하다 보면. 그런데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내여야 되고, 탐구는 한 과목씩 각각 반영하되, 이제 과탐 동일 과목은 1, 2과목이 동시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생물 1, 생물 2, 아니요 화학 1, 화학 2 이렇게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울산대학교 나와 있고, 원광대학교 나와 있고, 인제대학교 역시 국어와 수학, 가형, 과탐, 선생님 여기도 영어가 없네요? 네, 있습니다. 영어 2등급 이내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역시 선생님 여기도 영어가 없어요. 네, 영어 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씩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인원수가 명수고, 오른쪽에 있는 인원수가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인데, 전체 의대 학생부 전형 중에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서는 총 24.18%, 서울 바깥에 있는 지역에선 75.82%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54.76%, 학생부 교과로는 45.24%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내신이 압도적이지 않은 이상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학생부 전형이 77.5%, 존재하지 않는 전형이 22.5%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전형이 전체 인원 대비로 봤을 때 32.56%, 이 54.76% 중에 32.56이 아니라 전체 인원 대비로 봤을 때 32.56%고 존재하지 않는 전형이 2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 대비 44.94%, 뭐 쉽게 말하면 전체 의대 학생부 전형 모집 인원 중에 45% 정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건영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의대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서울권 대학에서 주로 알고 있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영대학교 5명 지역인재 교과로 선발하는 전형이 혼자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교들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볼 게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올해 신설되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에 대한 것인데, 이제 2021학년도 즉 올해 고3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고려대학교 전형일 뿐더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조금 강한데 특목고 중에 과고 학생들은 의대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는 일반고 학생보다는 전국 단위 자사고나 강역 단위 자사고 또는 자공고 또는 일반고 중에 과중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고 학생 중에서 의대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으로 선발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거는 나중에 고려대학교 전형 분석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021학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잡혀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못 채우면 말짱 꽝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